자, 요거 뭐 함수 리턴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요. 요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리턴 문제만 좀 살펴보고, 자, 오늘은 클래스 들어간 다음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딱 리턴하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펑션이 이것도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정의를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얘네들이 사용할 때 넣는 값을 받아줄 수가 있죠. 자, 이런 건 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받아주고요. 자, 펑션 1은 그냥 무조건 10을 주면 되는 그런 함수였다라고 하면 요거는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는 함수죠. 그래서 22를 받으면 22가 여기 넘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대로 넘을 다시 돌려주면 돼요. 함수가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죠. 네, 함수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상태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2가 들어가서 다시 C에 들어갈 때 22로 들어가는 거예요. 55가 들어가서 다시 왜 D가 없어졌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혹시라도 문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좀 오류예요. 죄송합니다. D에 저장을 해야 D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2, 55까지 나오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역시 정의를 해주시고 숫자 하나 받아야 되니까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들어가면은 100, 그러니까 제곱이 돼서 나오네요, 그죠? 들어가면은 아까는 그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넌 그대로 나왔는데 이번엔 들어간 게 이제 제곱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곱을 해주는 함수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은 두 개를 넣으면 역시 두 개가 더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턴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G가 아니라 H를 해야 70이 나오겠죠? 이런 문제의 오류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리턴이 이제 함수에서 작업한 결과 또는 어떤 특정 값을 사용한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 두 번째 리턴 문제. 자, 이 NO에 들어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 판별을 하는 건데 원래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0보다 작은 음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 LG 여기도 좀 문제가 많네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딱 고쳐주시고 스스로 고쳐주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오는 문제인데, 자, 여기를 제가 굳이 이렇게 함수를 썼죠. 그래서 함수로부터 리턴 값을 받아가지고 2차 작업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함수가 먼저 음수, 양수 판별을 먼저 해줘야겠죠. 이쯤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df 함수 정의하실 때 뭐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함수를 여기서 호출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보다만 위에 있으면 돼요.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얘보다 사용하는 데보다 위에만 만들어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요런 데다 만든다? 요런 데다 만든다 이러면 안 돼요. 얘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뭔지 모르죠? 정의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함수를 사용하면 함수는 사용과 정의 만드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용할 때는 무조건 정의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고, 뭐 여기다가 만들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숫자 하나 받아주시고, 얘가 이제 판별해 주는 거예요. n이 0보다 작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출력을 하시죠. 음수입니다. 근데 이거 하실 필요 없죠. 왜?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출력해주는 거는 얘가 할 테니까 얘는 뭐만 하면 돼요?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별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떤 값으로 판별을 해줘서 돌려줘야 이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true 아니면 false죠. 여기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음수일 때 실행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네거티브가 음수를 받으면 요게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땐 요게 true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럼 뭐 n이 음수가 들어갔을 때는 true를 리턴 해주면 되는구나. 그쵸? 음수일 땐 true 리턴 해주면 여기 true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수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랑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일을 먼저 반 떼주고 얘가 일한 결과를 얘한테 알려주면 나머지 일을 얘가 해주는 거죠. 자, 근데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0보다 작지 않더라. 그러면 뭡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음수가 아닌 거죠. 반대로 리턴을 펄스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즈 네거티브라는 함수는 요 제어문에 의해서 true 값이 될 수도 있고 false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또 LG로 바꿔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넘겼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요 if문에 의해서 return true가 되겠죠? 그럼 얘가 true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음수입니다가 나오고요. 여기를 양수로 넣어주면 다시 여기 양수가 들어와서요. 요거에 의해서 이제 return false가 되겠죠. 그럼 얘가 false가 되는 거예요. return 옆에 있는 값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게 이 함수랑 얘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함수 단위로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될 건데, 그럼 함수가 작업하고 난 결과를 다른 함수한테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리턴으로 준다 이거예요. 자, 됐죠? 자, 함수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매개 변수와 리턴이다. 그래서 요거 세 번째 문제도 해보고요. 자, is even이라는 함수를 print even 함수가 호출하는 거예요. 이거 함수 두 개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print even 함수가 충분히 혼자 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2로 나눠보고 여기만 짝수 아니면 홀수 하면 되죠. 자, 근데 이를 떼주는 거예요. 이 홀짝 판별하는 거를 함수 하나 더 만들어서 이를 분담을 하는 거죠. 함수 둘이 하나의 일을 두 함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라는 함수 만들고, 자, 숫자 하나 받아서 이제 얘가 해주는 게 홀짝 판별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짝수죠. 자, 얘가 넘이 짝수가 들어왔을 때 이게 실행이 돼야 되니까 짝수 들어왔을 때 true를 반환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홀수이면 펄스.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홀짝 판별하는데 지금 함수 둘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 프린트 이분이 is 이분을 부르고 있죠.
프린트 이븐이 자기 일을 하려다가 자기가 못하는 일이 발견되니까 이즈 이븐이라는 함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호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함수를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두 사람이 있는 거고요. 한 명은 출력 전문가입니다. 뭔가를 잘 출력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산수는 잘 못해요. 한 명은 출력 같은 걸 잘 못해요. 글을 잘 못 쓰는데 산수 계산을 잘합니다. 그럼 한 명 가지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둘이 같이 머리 맞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프린트 이븐이라는 애가 홀수 짝수 판별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애한테 부탁하는 거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야, 이거 홀수냐 짝수냐 물어보겠죠. 그러려면 그 숫자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한테 숫자 알려주는 게 매개 변수로 알려주는 거고요. 그 이분이 그 숫자를 이거 짝수야 홀수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프린트 이분이 또 일을 더 계속 진행하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리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호출자가 있고 피호출자, 부르는 애가 있고 불리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애가 불리는 애한테 값을 주는 거는 매개 변수로 주고요. 불린 애가 부르는 애한테 다시 자기가 결과를 돌려주는 거, 그걸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리턴은 두 개 이상의 함수가 그 데이터 교환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턴과 매개 변수, 함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함수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시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드렸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함수 이용해서 클래스 만드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클래스는 뭔지. 클래스. 자, 역시 한번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따라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표현할 줄 아시죠? 자, 사람은 제가 세 가지 정보로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름과 나이와 고향만 가지고 사람을 표현할 거예요. 제 프로그램에서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단순한 방법이 이름 홍길동, 그리고 이 이름이 계속 쓰여야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자, 나이는 뭐 27살로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장을 해둘게요. 고향은 서울. 이렇게. 그럼 사람 한 명 표현했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를 좀 시켜볼게요. 자기소개. 자, 저는 어디 사는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되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홈이 먼저 와야 될 거고, 나이, 이름. 그래서 저는 서울 사는, 붙이면 붙여야겠네. 서울 사는 20초 홍길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요. 한 3명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3명의 사람을 일단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기소개도 잘 하고요. 자, 근데 보시면, 자, 이제 함수를 아시니까 여러분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자,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내용은 달라져도 이건 똑같죠. 그러면 이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니까 인트로듀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너무 기니까 하이라고 할게요. 함수 이름 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기소개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하이로 바꿀 수 있다. 대신 이제 여기 값들이 홍길동이나 홍길순이나 홍길림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넣어주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값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변수로 넘겨도 되죠? 똑같은 거니까. 자,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받아줘야죠. 자, 여기서는 똑같이 할게요. name, age, home.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실행은 그대로 나와요. 이걸로 다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좀 더 간결해졌죠? 자,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이 함수는 결국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이 올바로 실행이 안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게 함수기 때문에 함수는 무조건 데이터에 종속됩니다. 데이터가 좀 바뀌면 함수는 그거에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를 따로 갖고 다니면 얘가 변경됐을 때 얘를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같이 갖고 다녀요. 이거를. 어차피 얘는 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 없이는 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요거를 묶어서 갖고 다닐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쵸?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갖고 다니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 뭐 이름이야 지금 홍길동으로 돼 있는데 홍길동이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쓰니까 홍길동이지 홍길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람 이름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홍길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전체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퍼슨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땡땡. 그래서 이 퍼슨 클래스, 우리가 이 비슷한 사람들 모여있는 걸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애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 땡땡에 적용되려면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클래스입니다. 뭐예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같이 묶어 놓은 게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자, 그래서 클래스를 일단 만들었고요. 요거를 잠깐 주석 처리 좀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시 사람을 사용을 할 건데, 자, 보시면은 이 홍길동이랑 서울 이 시리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꾸는 순간 홍길동은 사라지는 거죠. 홍길순밖에 안 남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사람을 여러 명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름만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만 살짝 달라지지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작성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상태에서 복사본을 만들어냅니다. 복사본. 자, 클래스는 딱 이렇게 만들어만 놓으면 이거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설계도 차 100대 만들려고 설계도 100개 만들진 않죠. 설계도 하나 딱 있으면 그거 보고 100대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클래스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를 설계한 겁니다.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라는 개념을 아마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려면 설계도 보고 똑같이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클래스 이름 있죠? 클래스 이름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함수처럼.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 이거 복사본 하나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복사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왜 복사합니까? 이거 똑같이 자기소개 할 수 있고 이름, 고향, 나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이게 홍길순이나 홍길용, 홍길동 이렇게 여러 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를 찍어내면 되죠. 그래서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각 복사본한테 이름이랑 고향 이런 것만 달리 저장해 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홍길동, 사람에 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자,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3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뭐 네임, 여기가 홈, 여기가 에이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각각 지금 여기 홍길순이 들어가 있죠. 저장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그죠? 서울이라고 저장해놨고요. 그리고 27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람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홍길순. 그죠? 근데 사람 2명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만 홍길동으로 바꾸고, 그죠? 여기를 서울이 아니라 뭐 대전으로 바꾸고, 여기를 29살로 바꾸면 여기는 홍길순이 되고 여기 홍길동이 되죠. 이렇게 사람을 100명 만들면 이렇게 생긴 거 100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100명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요 클래스라는 거를 본 따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 2개가 이렇게 좀 대충 그릴게요. 역시 네임, 홈, 에이지. 자, 이렇게 생긴, 자, 설계도 또는 틀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클래스로 지금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넣어서 사용하면 이거 하나에 홍길동이랑 홍길순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한 명 필요하면은 요거 복사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 2명 필요하면 복사해서 또 만들어내고, 한 명 더 필요하면 똑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또 만들어내요. 그죠? 그럼 얘나 다 이름, 나이, 고향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게 요거 person 하고 가로 열고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없애고 자, 이거 사람 클래스예요. person 클래스.
퍼슨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자, 최초의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여러분이 요거 퍼슨하고 가로 열고 요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 요거의 복사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복사본이 만들어져요. 사람 2명 만들고 싶으면 그냥 2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사본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변수에 담으시면 P1에 담아볼게요. P2에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P1이 되는 거고요. 얘는 P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접근을 하시려면 P1의 이름이 알고 싶다. 또는 P2의 이름이 알고 싶다. 둘의 이름이 다르겠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럼 요렇게 변수로 지목을 해서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볼게요. P1한테 이름을 물어보려면 P1.name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P2.name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이건 약속인데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메서드는 제일 앞쪽에 무조건 이걸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인 약속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홍길순이라고 나오죠? 둘 다 홍길순. 이거 왜 둘 다 홍길순이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홍길순으로 만들어서 설계도 자체에 지금 홍길순이라고 기비되어 있어서 그래요. 홍길순 서울 27 클래스에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클래스 복사본 만들면 정확히 이 내용까지 복사가 되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여기를 홍길순으로 사용할 건 아니에요. 바꿔줘야죠. 홍길동이랑 홍길용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P1.name의 이름을 홍길동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P2.name을 홍길순 홍길용으로 바꾸고 이렇게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홍길동, 홍길용.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복사본 우리가 이 사람을 3명 만들려면 변수가 3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클래스로 사람 구조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찍어낼 수 있다. 사람이 여러 명 필요할 때마다 요 구조 그대로 찍어낼 수가 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하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한테 인사시켜보고 얘한테 인사시켜보면 지들 이름과 지들 나이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P1.hi P2.hi 하이 할 때 이거 3개 넣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미 갖고 있죠? name, age, whom을 이거 싹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넘겨줄 필요 없죠. 이 함수라는 건 결국 이걸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자,
끝났네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이 셀프라는 게 결국 자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셀프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실행하면 자기를 이름으로 인쇄를 하게 돼요. 자,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클래스는 일단 오늘은 그 기본적인 내용만 같이 한 거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부연 설명을 좀 하고요, 관련된 문제로 문법 좀 익히고,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빠르게 볼게요. 강민구님, 권준영님, 김상신님, 김성영님, 김유진님, 박범준님, 박상원님, 박정진님, 박혜준님, 서상원님, 송서진님, 송치윤님, 신동현님, 신용훈님, 어용훈님, 윤성민님, 이재경님, 이정희님, 인마리아님, 임태민님, 전찬님, 전찬영님, 최병권님.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